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 도구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평가 도구 또는 어떤 검사 도구가 질이 매우 우수하다 또는 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타당도와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타당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신뢰도와 같은 것들은 평가 도구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즉, 문항 하나하나의 양호도를 살펴보는 것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나의 검사 도구, 전체적인 나의 평가 도구의 양호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타당도와 신뢰도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문항의 어렵고 쉬운 정도는 어떠한지, 또는 문항이 학습자의 수준을 잘 변별해내는 정도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 도구의 양호도와 문항의 양호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타당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는 검사 점수가 검사의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을 하는지와 관련이 된 거예요. 즉, 평가 결과의 활용, 추론 및 결과의 적절성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 싶은 게 몸무게예요. 몸무게를 재려면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될까요? 네, 몸무게를 재는 바로 체중계를 활용해야 됩니다. 몸무게를 재려는데 만약에 자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로는 몸무게를 잴 수가 없겠죠. 네, 즉 자는 올바른 도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내가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는가, 내 평가 도구, 내 검사 도구가 이 목적에 알맞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당도는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시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시험은 지식을 위주로 묻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생들이 얼마나 지식을 잘 이해하고 또 암기를 했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지금 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에는 매우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시험이 바로 타당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의 목적이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목적은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시험의 타당도는 어떻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어떤 검사가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타당도가 높거나 낮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당도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결과 타당도, 부인 타당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타당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타당도예요. 내용 타당도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내용 타당도는 검사 내용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 검사의 문항, 질문, 목적이 내가 특정을 위하여 규정된 내용 영역이나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평가를 하고자 할 때 평가와 관련된 시험 범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험 범위를 내가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범위의 내용이 검사에서 충분히 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타당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검사 내용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의 경우 그 시험을 출제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교사가 내용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사들, 전문가가 전문가적 판단으로 이 내용이 얼마나 검사의 목적에 부합한지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거 타당도인데요. 준거 타당도는 동일한 것을 특정하는 복수의 평가가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거 타당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인 타당도는 기존의 타당성을 보장받는 검사와의 관계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하나 개발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영어 시험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처음에 이 문제를 만들고 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여러 인증된, 공인된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시험들과 내 시험 결과와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때 나의 시험에서 나온 점수와 이 공인된 시험에서 나온 결과가 일치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이 시험에서 높게 받은 학생들이 다른 시험에서도 모두 높게 받고 이 시험에서 낮게 받은 학생들이 다른 시험에서도 대체로 낮게 받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요. 이처럼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바로 공인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검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측 타당도를 살펴볼까요? 예측 타당도는 검사에서의 성취가 얼마나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실제로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때, 즉 예를 들어서 학점이 높거나 이런 경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예측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결과 타당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타당도는 평가 결과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와 관련된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생의 학업 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평가의 결과가 그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켰는가와 관련된 것이 결과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개발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학생들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학생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선다형 문항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효과적으로 이런 지식을 측정하는데 선다형 문항이 조금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선다형 문항을 반복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냐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단순 암기만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의도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암기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의도한 결과였지만 의도하지 않는 결과는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속 외우기만 하는 그런 잘못된 학습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였죠. 이런 경우는 결과 타당도가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입니다. 구인 타당도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구인 타당도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고인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정하는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없죠. 이 창의성을 여러 심리학자들이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연구들에 기반을 해서 창의성은 무엇이고, 창의성은 뭐 유용성이라던가 독창성이라던가 예를 들면 뭐 도전,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창의성을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조작적 정의에 근거해서 검사 도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검사 도구가 실제로 이와 같은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검사는 구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구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의성 검사에서 아까 말했던 이 유용성이라던가 또는 독창성, 도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창의성 검사의 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타당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평가 도구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 또 다른 하나인 신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세요.